안녕하십니까? 저는 당국대 법대에 헌법 교수를 지냈었고요. 지금은 또 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 유니버시티에 소속이 돼 있는 김형남 교수라고 합니다. 재능 기부 차원에서 알기 쉬운 헌법학, 이제 국어 공무원 시험 과목으로도 헌법이 채택이 됐죠.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무료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교재가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출판한 책인데요. 알기 쉬운 헌법학이라고요. 신지서원, 알기 쉬운 헌법학, 신지서원에 가격은 뭐 한 10,000원 정도 할 겁니다. 네이버 같은 데서 구입하면. 그래서 관심이, 헌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 오늘 저와 같이 오늘부터, 오늘 이제 첫 강의, 오리엔테이션이겠죠.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쓴 알기 쉬운 헌법학 책 17페이지, 17페이지 보면 헌법 이론의 기초, 이제 헌법의 개념 이렇게 나옵니다. 헌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나가는 분들에게 물으면 아마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최고 법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정도는 대강 다 아는데 이제부터 헌법을 좀 학문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든 아니면 지금 미국에 저도 미국의 로스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본뜬 우리나라의 법학 전문 대학원이 있죠. 그래서 법학 전문 대학원 법전원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좀 쉽고 좀 다가올 만한 그러한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하는 강의가요. 자, 그러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 헌법, 이게 기원이 아니겠죠. 우리가 발음을 헌법 이렇게 할 때 이것은 한자죠. 법 헌자의 법법자. 법 중의 법이다. 뭐 물론 은행 중에 은행이 한국은행이듯이 법 중의 법이다 하면 그것도 헌법의 하나의 개념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어원은 영어와 프랑스, 특히 프랑스 constitution, constitution, 영어는 constitution. 이 단어에서 바로 헌법이란 말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특히 또 원래는 라틴어 constituere, constituere, 라틴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 constituere가 뭐냐 하면 없던 것을 새로 창설하다, 집을 짓다, 설치하다, 이런 뜻이 바로 constituere입니다. 그러니까 이 constituere의 이 어원을 본다고 해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 국가를 떠받드는, 창설하는 하나의 그 집을 지을 때,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둥이죠. 그 기둥을 설치하는 바로 그것이 헌법의 어원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 말로 헌법은 Verfassung이라고 합니다. Verfassung. 이거는 기본적인 법적 상태라는 말입니다. 원래.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 찬란한 미래나 어두운 과거 생각하지 않고요. 항상 현재를 생각해요. 독일 사람들의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의 특성이죠. 그래서 독일어 페어파숭은 어떤 법적인 기본적인 상태다. 그래서 그 상태를 규정하는 국가법이다. 국가의 최고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말 헌법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러한 constituere 또는 영어의 constitution, 이런 것을 일본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 때 한자로 헌법이라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 일본 사람들 모방의 천재죠. 예. 자, 그러면은 헌법을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앞으로 여러분 헌법을 그냥 이제 헌법이라고 일반 국민들도 우리 촛불 혁명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 생각하면서 그냥 헌법재판소만 생각하고 헌법 그렇게 하시지 말고 헌법은 헌법 조문을 머릿속에 생각하십시오. 헌법 조문은 부칙 빼고 부칙 8개 조문에 1조부터 130개 조문이 있죠. 그럼 헌법 조문 전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세요. 헌법 조문 전체를. 그럼 뭐와 뭐로 나뉠까요?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나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헌법에서, 현대민주주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구조일까요? 국민의 기본권일까요? 당연히 기본권이죠. 고로 기본권 편이 헌법조문에서 통치구조보다는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통치구조가 앞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봉사한다. 그러한 의미의 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편제를 바탕으로 헌법의 개념을 이제 한번 여러분이 뼈대를 알았으니까 살을 한번 붙여볼까요? 한 나라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통치 구조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그렇죠. 더 살을 붙이면 최고 기본법이다. 이것이 헌법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강의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헌법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 가장 큰 주안점을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나? 헌법은 법학 공부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민법이나 형법, 상법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니까. 근데 아무리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상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살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민법이나 형법에 비해서 왜 헌법이 조금 아직까지도 멀리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 이런 질문. 과연 헌법도 법인가? 헌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가? 과연 헌법도 법인가? 이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헌법재판제도가 발달된 나라는 1803년 마베리 대 메디슨 사건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 심판의 첫 판례죠. 마베리 사건. 그 마베리 사건으로 미국이 최고의 사법심사 제도를, 헌법재판 제도를 가진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아권 내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헌법재판 제도를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발전시키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과 재판연구관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지금도 우리만의 판례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내리시죠. 우리나라는 뭡니까? 헌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민법이나 형법처럼 받습니다. 헌법재판 제도가 있기 때문이고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헌법이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시죠. 안녕히 계세요.